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원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중환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8억 4,526만 9천원으로서 2014년 16억 5,374만 8천원보다 1억 9,1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토비 보조금에서 2억 4,289만 1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으로 1억 8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880만 8천원, 장기 임대 농기계 매각 대금으로 1,263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7개 분야에 2억 9,897만 9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13억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과학영농 시설 지원 등 12개 분야 1억 1,185만 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77억 6,534만 5천원으로서 2014년 68억 3,750만 9천원보다 13.6%가 증액된 9억 2,7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34억 2,432만 6천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에 30억 2,395만 8천원, 농업기술 지원에 9억 5,191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5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부문은 총 사업비 34억 2,432만 6천원이며 농업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으로 27억 7,478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3억 3,560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품목농업인 연구의 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7,399만원과 133쪽 슈퍼운용 농업대학 운영 5,837만원과 사회지육성에 4,028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14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 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3,213만원을, 140쪽 농촌자원 활성화 사업으로 2,91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그중 농촌체험농장 컨설팅 사업은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농촌체험농장을 활용한 농촌관광자원 개발로 농가 소득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어 1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농민상담소 소관 주요 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3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16억 8,111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먼저 식량특작 기술보급사업은 4,679만원, 144쪽 슈퍼우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은 13억 9,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의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총 10억 7,667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채소화의 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4,027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실증포장 관리 위탁 용역비는 농업생태공원 내 유채꽃 단지 관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1,661만 8천원이 증액된
7,461만 8천원을 편성 개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800만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146조 평택군 나들이 행사비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 및 물가상승분 2%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억 8천만원을 편성 개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천만원을 삭감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7조 과수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억 6,617만원을 편성 개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과수축산 기술보급 사업에 9,137만원을 편성 개상하였으며 148쪽 상단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 피복 비닐 교체 및 보수 비용 2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비닐하우스를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으로 상임위에서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 사업 중 블루베리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 사업도 최근 친환경 재배 확산 등에 따라 지렁이수 증가로 두더지 등 유해동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피해 경감 기술 지도가 필요함에 따라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9억 5,191만 8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친환경 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 사업비로 3억 5,11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과학영농 시설 운영에 1억 8,212만원, 155쪽 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에 4,39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그중 BM 활성수 자가배양 시스템 보급 사업은 축사 악취 감소 및 농작물 생육 촉진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생물 공급의 농업기술센터 공급량으로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양을 필요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축산 1개소, 시설 채소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500만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농기계 사업장 운영으로 2억 3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 지원에 1억 6,038만원을 159쪽 교육용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국비사업 4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3억 6,514만 3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6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0억 원을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 편성 시 계속비 조서에 누락되어 이번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명시2월 사업입니다. 로봇 및 원격 센싱 활용 시설원의 생력화 시범 국비 사업으로 로봇 및 원격 센싱 개발 특허업체의 제작 설계 변경에 따른 납기 현장으로 예산액 8천만원을 2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별채 계속비와 명시 2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도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효수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사회치 지금 이제 학교 사회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리고 5개소는 어디에요? 과제 활동 지원. 지금 학교 사회치가 총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요? 예. 그래서 신청받아서 심의해갖고 그 사업계획이 괜찮은 학교를 우선해서.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럼 이제 별개로 하겠네요. 예,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제 그럼 이제 문화탐방 지원 사업도 그
21개 학교 중에서 이제 하나. 예, 그거는 군데만. 이제 중학교가 8개고 고등학교가 13개인데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그 밑에 이제 농촌 지도자 선진농업비를 연차하는 교육이 있어요. 1,200만 원인데 우리가 뭐 학생들한테도 이런 사이트 이제 농촌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농촌 지도자 우리 지역 형태를 지금까지 지키셨던 다 지도자분들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농촌 지도자가 아니고 옛날 어떻게 보면 군 때부터 그래도 지역의 평택의 애양심이 이제 최고로 많으신 분들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좀 현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에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따지면은 이분들이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어르신들이거든요. 지금 좀 비록 이제 뭐 나이들 있고 여기에서 그렇지만,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좀 실질적인 뭐 이렇게 좀 대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뭐 이렇게 나왔던 예산 보면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지금 사회치 같은 경우에도 해주는 것도 좀 꽤 되잖아요. 뭐 이제 미래 이제 우리 지역을 지킬 우리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좀 우리 평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니에요. 평택이 지금 이만큼 오기까지는 본인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뭐 교육 연수 같은 경우에도 없잖아. 예전에 한번 각 이제 11분인가? 회장단이? 예, 15명. 15명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장단들, 연합회장이야, 회장님들 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특별히 뭐 회장단에 특별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회장을 맡으면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연합회장도 3년입니다. 한번 연임이 돼요. 연임 되는데 금년에 이제 끝났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로 임원 선거를 했습니다. 다시 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걸 한 3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그래도 지역의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그래도 어른 대우 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 예전에 5대 때 한번 이걸 추진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139쪽에 생활개선에 이제 과제교육 제대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15개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개 읍면하고 오륜시경구에 천연염색연구에 뭐 이런 저기 해서 총 15개. 예전에 이제 생활개선회가 초창기에 이제 활성화가 된 거는 이런 교육 때문에 됐다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새마을 분야가 이제 저기 하다가 요즘에는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합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왜? 뭔가 어떻게 됐든 내가 가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이런 것도 이제 그때부터 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좀 바꿔가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똑같지만 지금도 뭐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7,000원 같으면 이제 뭐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다 지금 7,000원 정도 하시는데 140쪽에 이제 생활개선에 한마음대회는 이제 뭐 처음 하시는 건가 봐요? 아니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했는데 왜 올해는 그거는 그 모기밖에 예, 없어요? 전년에는 이제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그 행사 운영비로 바꾸는 바람에 모기 변경돼요.
이제 체험농장 이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지금 기존 이제 그 연구회가 총 17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 농촌관광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약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 관광농원 뭐 농원이라고 하긴 뭐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 40명이 다 지금 관광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 중에 좀 앞으로 미래를 좀 보면서 이렇게 체험을 많이 와서 어떻게 농장마다 어떻게 해서 그 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컨설팅을 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아볼 계획이 이제 이런 게 아마 이제 뭐 슈퍼닝 대학 이제 그 출신들이 이제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이제 체험 농장 같은 경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다 했는데 이게 화성에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지원도 좀 많이 해준다고 했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게 안 배웠으면 뭐냐 배웠기 때문에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뭐 보리밥 체험도 있고 뭐 된장 같은 경우에도 뭘 하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방법을 참 몰라요. 그래갖고 그 연구에 뭐 몇 명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슈퍼닝 대학 출신들이 그런 거 몇 군데 있죠. 그거. 예. 동아리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같은 경우 이게 또 뭐 장비가 없이는 또 할 수가 없고 또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시킬 필요는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공간들이 뭐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어디야 뭐 새롭게 농기계들이 예, 농촌문화체험관 지금 건립 중이지.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다 들어올 겁니다. 근데 거기가 다 해다 보면은 입주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공동 기계 같은 경우는 공동 이용, 공동으로 하는 예, 거죠. 공동 이용 개별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뭐 대학만 졸업하면 뭐해. 그걸 어떻게 됐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길을 좀 터줘야지. (145쪽에) 원예작물 실정 포장관리 위탁 용역이에요. 이 뭐 용역이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포장 관리 인부들 쓰는 내용인데, 인건비 예, 인건비가 네. 이제 증액된 부분이 생태공원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생태공원에 이제 유치꽃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식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원이 좀 더 필요, 그 전체적으로 면적이 이제 넓다 보니까 면적이 더 예.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 인건비니까 예, 조금 그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146쪽에) 이제 그 맨날 우리 평택에 이제 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원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평택 꿈나들이가 이제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터 직원들이 최고 많이 고생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짧게는 5일부터 한 일주일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뭐 다 센터 직원 50명은 뭐 다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갖고 뭐 이게 한 번에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꼭 뭐 이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되고.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평택의 축제 중에서 그래도 사람 동원 최고 많이 하는 게 이제 꽃박람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 때문에 말 듣네. 그리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연속성도 있는 거지만 운영할 때 뭔가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용역을 맡는 데가 좀 수시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위탁 주는 데가. 기본적인 그 행사 진행 그거는 좀 변할 네. 건 근데 있겠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가를 해서 저도 뭐 듣기로는 참 어려울 때 좀 했던 사람이 좀 해서 좀 그런 걸 좀 아쉬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됐든 뭐 지금 이제 뭐 방송국 그런 매체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가르쳐야죠. 근데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는 계속 좀 유지는 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맡고서 지금 이제 군나대 축제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하다못해 농정가부터라도 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군청에서 하는 뭐 부서마다 이렇게 몇 명씩은 착취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센터 소장님이 뭐 그거는 이제 간부회의 때는 아마 뭐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뭐 항목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얘기를 하겠지만 참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48쪽에 뭐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 피복 비닐 교체 및 보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를 지금 안 쓰신 분도 있죠. 이거 예. 일부 농가는 안 씌우는 건데 이건 근데 우리 센터야. 센터 거 아니에요. 센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도 이게 이제 필요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은 여기 되지만 이제 농정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면에서는 자꾸 틀어지더라고 또. 2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줘야 근데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교체 못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뭐 비용 3년 문제 쓰시고, 때문에. 3년 쓰시고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 투과리나 저기 때문에 또 비용 문제가 또 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밑에 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예. 두더지가 자꾸 이제 많이 발생돼 갖고 그 두더지 경감 트랩, 두더지 트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특사환경 개선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 이건 민간 저기 해주는 거죠? 예, 예. 이제 뭐 150쪽에 이제 BM 활성수 이제 자가배양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센터에서 해서 보급을 교육받은 분들한테 그거를 이제 보급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민간 많이 쓰시는 분한테는 자가배양하게끔 시설비 해주는 거죠. 예, 예. 이게 총 얼마나 들어가요? 개수당 지금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 두 군데 예. 해주시려고 예. 축사 하나 하고 시설 채소 하나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축산하고 시산하고 시설 채소하고. 예.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봤지만 참 좋다라고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 교육받으신 분들이야 그냥 했는데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써봤나요? 그 희석 배스나 이런 거? 예. 스티커를 해놨어요. 스티커로 다 해놓으셨죠? 그걸 알아야 쓰는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159쪽에 이제 농기계 이제 수리장 그 작업대고 고압세척기 이게 그럼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설 채소나 이런 데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무슨 뭐 바이러스 같은 게 참 많아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토양이나 이런 데서 다 묻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 고압세척기면 그게 다 되나요? 예.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거예요? 예, 예. 온수까지 해서. 온도까지?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기 농기계 임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는 뭐가 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동력 살분무기 한 5대 정도고요. 그다음에 침투 파쇄기 3대, 감자 선별기, 그다음에 고구마 20기, 동력 20기. 뭐 이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근데 이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예, 꼭 필요가 필요한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임대사업장이 지금 이제 센터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참 이동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역마다 이제 뭐 분소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이제 그거를 임대농기에게를 갖다 줄 수 있는 방법 뭔가 이거를 좀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제 읍면동마다 읍이나 면다지만 공간들이 아마 좀 협소해서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 또 그걸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마 그거 해놓으면 아마 상담 소장님들도 일거리만 또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관내는 이제 농협들이 그래도 의외로 좀 많은 거니까 그걸 한번 그럼 시범으로 한번 아마 다들 해봐야 거기서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도 일거리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달갑게 그럼 생각. 그렇게 좀 잘 해주는 데하고는 뭔가 또 인센티브로 이렇게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서 그걸 한번 한 군데라도 지금 이제 뭐 송탄을 하던 뭐 저쪽 안중 쪽을 하던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송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중이나 이쪽은 우리 센터하고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데 진위석탄 이쪽에 사실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그걸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김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나쁘다니. 아니, 거기가 그 식당이 나쁘대. 손님한테. 손님이 많아가지고. 일소시대로 밥을 먹어야지. 그럼 좀 이따요. 그놈으로 저기 하면은 8시 넘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퇴근을 해야지. 밥 먹고 하자고. 밥 먹고요. 이거 요즘 자, 오늘의 회의 진행과 중지 시간을 갖고해요. 혹시 시간을 갖고해요. 경야의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왕 했던 거 그냥 김 의원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데 아니 박헌 의원님은 안 하실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안 한다고. 안 했더라? 의원님은 따로 모시고 가고요. 진행을 그냥 하면. 그냥 진행해요. 모시고 가고. 네, 그냥 그렇게 하셔요. 아이고. 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가지고 속식을 해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기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네. 125쪽에 장기 임대 농기계 매각 36대 1960만 원인데요. 주로 이게 농기계가 뭐예요? 36대가? 요거는 장기 임대 사업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래된 거를 파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파는데 이제 본인들 그 당시에 이제 배분된 농가들이 그걸 내가 쓰겠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럼 우선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그 금액을 받고 배분을 해주고 이 농기계 너무 낡아서 나는 그 가격에 감정가에 안 사겠다 그러면 이제 공매를 해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예, 그거 36대 내역 있죠? 예.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예. 누가 사는지 나와 있어요, 다? 지금 내년도 거는 이제 계획에 이제 누가 살지 뭐 저기는 저기고 금년도는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거 말고 내년도 예, 그 이거 36대 내역 좀 별도로 줘봐요. 드리겠습니다. 네. 129쪽에 대강당 무대 장치 교체하는데 2,100만 원.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대강당이 1996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거기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대강당을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 플랜카드나 태극기 이제 바로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그 기계 장치가 이제 노후화되고 또 와이어 줄이 이제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는 노후화돼서 그것을 이제 교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쓰는데 뭐 별 지장 없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근데 오작동도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대강당 음향실 냉난방기는 그렇다고 치고 음향장비 이런 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지금 이거 전에 다 고친 거 아니야? 아, 그 당시에는 요거는 이제 무선 수신기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한 세트는 있습니다. 한 세트는 있는데 핀 마이크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하니까 그 세트 자체가 좀 더 한 세트가 더 필요해서 이거 보완해서 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사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 대강당에서야 핀 마이크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때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 뭐 무선 마이크가 한 6개 정도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세트 좀 더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요. 농어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도 3천이었어요? 네. (132쪽) 농촌 테마조 공원조성 이거는 이제 22억인데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그거로 오는 게 11억이죠. 그거는 40억입니다. 그게 40억 아니 네. 이번에 2015년도 예산. 15년도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들어와요? 예, 발전소 기금. 그러면 이건 뭐예요? 11억. 아, 요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공모에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받는 아, 거예요? 100억입니다. 총 이제 100억이 올 건데 지난해 금년도에 이제 14억 600만 원이 왔고 내년도에 이제 22억이 올 거고 연차적으로 해서 총액 100억이 아니 내년도는 11억은 10이잖아요. 그렇죠. 50% 보조. 50% 국비, 50% 시비. 그러니까 아니 이게 국비가 얼마 와요? 50억입니다. 50억. 50억? 네. 국비가 50억이 지금 100억이 아니라. 예. 이 농촌 테마공원 조성의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1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예산이 확보돼요? 이것까지 하면?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이제 147억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억. 한 200억 정도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까지 오면. 네, 200억. 그러면 앞으로 120억 정도? 네네. 그 중에 국비가 얼마 와요? 앞으로 와야 될 게 이거 빼고? 왜? 25억 정도 더 오는 건가요? 예. 14억 오고 11억 왔으니까? 7억하고 11억이 18억이니까는 한 30억 정도. 예. 그리고 이게 국방부. 토지매입은 예. 다 끝났어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토지매입이 왜 안 돼? 아, 그거는 이제 토지보상은 안 된다며요? 아니, 토지보상은 국방부 예산으로 지금 여지껏 다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저 지구센터 앞에 안 된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지주가 뭐 그 감정가에 응하지 않아갖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동안 이제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고요. 지난 9월 달에 이제 농림부에서 그 조건부 동의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도시계획 그 지구 입안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완료가 다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완료되면 바로 수용 재결 이제
올릴 그 예상되는 보상이 얼마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한 10억에서 12억. 이거 22억 가지고 보상하는 거네? 아, 이 돈 갖고는 보상 안 해요. 그러면 그 보상비 그럼 국방부 예산,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확보됐다고 그랬잖아요. 남아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119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예. 그게 계속 이제 공사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월 시켜놨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319억 중에 국비가 50억에 발전소 기금이 40억. 기금이 얼마예요? 40억. 예. 나머지는 국방부 예산입니다. 아니 179억인가가 국방부 예산입니다. 50억이라며요 국방부. 아니, 그건 농림축산식품. 예, 국비가 그러면 50억짜리가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이고 예. 그리고 그다음 국방부께 179억. 발전소가 40억. 179억이요? 예. 나머지 10이요? 예, 나머지가 10억. 10은 얼마예요 그럼? 12는 50억. 복잡하네요. 예. 이거 하나 했는데 뭐 이렇게 몇 군데서 이렇게 그러면 국방부 예산 179억은 다 들어온 거예요?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 농업정책과가 하고 있는 예전 그 농민회관 하려고 했던 거 네.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데 그거 그러니까 농촌 테마공원에 넣겠다고 하던데 로컬푸드. 네,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거기 들어올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거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땅은 지금 현재 땅은 여기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예, 기존 사 있는데 그 로컬푸드 한다는 건 언제 결정됐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금년도인가 당초에 이 농촌 테마공원 할 때 그림 다 그려가지고 하고서 그거를 두르면은 또 흩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아직 그 설계가 그 농민부 아까 말씀드린 농지 그 협의 문제 때문에 그 설계도 다 이제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다시 그러면 총 풀었는데 매입되는 땅이 몇 평이요? 4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아니 기존 거 말고 신규로 매입하는 거. 신규로 총 매입한 게 한 3만 5천 평 정도. 그게 전체 다 매입하면 얼마예요? 지금 매입 못한 것이 약 한 2,800평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수로다가 47,649평이 나옵니다. 47,000? 예, 649평이. 평. 이게 새롭게 다 사는 거예요? 아니 기존의 기술센터 부지는 말고. 그러니까 3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15,000평 정도 아니고 나머지 그러니까 새로 매입한 예, 게 예. 32,000평?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800평만 현재 못 사는 그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하시던 그 예. 2,800평 못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그 아까 그 유통센터가 그거는 몇 평 들어가요? 로컬푸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100여 평 정도. 아니 자세히 모르기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농촌 테마공원에 좀 제가 다 그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얘기요, 뭐예요? 아니, 구체적인 수치를 맞습니다. 대지 면적 그러니까 로컬푸드 센터 짓는 데에 면적이 얼마 들어가냐 이거요. 그거에 관련돼서 32,000평 중에 300평 정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저 농업정책가 협의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자료를 좀 합치는 못해가지고. 아니 협의는 했어요? 예, 협의가 된 겁니다. 아니 협의했는데 그걸 몰라? 예? 이게 80억 6천 들어간다고 했어요. 또 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 이번에 설계 용역비로 3억 6,800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세웠단 말이야. 80억 6천만 원에 들어가는 땅값 빼고 건축비만 80억이면 적지 않은 규모예요. 건축이.
그러면은 여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지. 원래 면적이 크니까 용적률이 큰 구에는 안 받습니다. 농업시설이니까. 예. 35,000평 중에 저거니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평, 바닥 평수로 300평에 그 3층 정도 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렇게 그 네, 정확히 그건 제가 잘 어린 물로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지. 이우진 계장님 있으면 들어오세요. 수가 있었는데 바닥에 3층이고 85. 그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결정된 거예요? 아까 언제라 그랬어요? 네? 최종 결정이 아마 금년에 된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언제요? 노골푸드 종합센터 건립 이 결정된 게. 여관장이 생각 안 나요? 협의.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최근에 한 건데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요? 언제 결정됐는지 몇 평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없으면 농업정책가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농촌 테마공원의 조성은 로컬푸드센터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주는 농촌 테마공원이고 거기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민회관을 뭐 어디다 짓니 뭐 하다가 소사벌 택지한다 그랬다 뭐 하다가 결국 일이 두르는 거잖아요. 농민회관 아니고 그게 로컬푸드유통센터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데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예. 답변했어요. 예. 거기에 농민회관을 별도 안 짓고 로컬푸드센터에 농민회관 기능까지 넣는다고 하더라고. 면적을 찾았습니다. 로컬푸드가 2층이라 가지고요. 2,900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면적이 예, 예. 건축 면적 말고요. 건축 면적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 면적, 건축 면적 말고 부지 면적은 따로 경계가 그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거기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건축 이렇게 고구만 싹 올라가나요? 그리고 2,900이면은 그게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데 그게 바닥 면적을 깔고 왔는 게 얼마인지를. 그럼 별도로 아무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밖에 그 계량도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모르나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결정됐는지도 모르고 얼마큼 면적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뭐야 같은 시에서도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하고 이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다 각각 가는 길을 가는 건가? 아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 각각 농업정책을 하고 기술센터가 하는 거 다 좋은데 최소한 이 테마공원에 그걸 할 거면 언제 결정해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정도 협의가 끝났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것도 그냥 여기는 갈 길 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협의 사실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몰라서 아니 근데 여기서도 모르고 밖에서도 부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뭐. 이게 농업정책과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부서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추진한다는 얘기 어떻게 거둬요 그럼? 보아하니까 이게 농업정책걸 다 이게 이 설계 용역비를 이게 감해야 되겠구만. 아니, 대장님이 말씀하셔. 여기서 얘기하시죠. 네. 네, 알고 있는. 네, 알고 있는 안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부지 면적은 4,800평방미터 네. 예정이 돼 있고 건축 면적 2,900평방미터에 2층 언제 얘기된 거예요? 이거 언제 결정됐어요? 작년에 유토피드 유통센터 농협을 정부 네트워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예. 농촌 테마 공원에다가 그때 용역 하기 공원에 때문에. 이란이 테마공원에 하는 거였고요. 네. 이란이 이제 소사로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게 언제냐고. 네. 그 지난 작년 용역 이제 완료 보고할 때 그게 언제요? 11월 정도 되죠. 작년? 근데 작년인데 금년 뭐 11월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이제 안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공표한 거는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게 언제냐고, 최종. 이렇게 테마공원에다가 유통센터를 짓는다는 게. 아니 그게 공식적으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기본적으로 시가 이런 거를 상권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정도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9월달에 언론에서 먼저 때리고 나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가 정확히 물어보는 이유는 언제 결정한 건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를 물어보니까 지금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이게 사실 농민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이제 이 결정됐다가 그게 이호중계장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소사택지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시장 결제를 맡으면서 설계 이제 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장한테 결제를 맡았어요? 현재 신장님한테 네. 그게 언제요? 그게 11월 달에 이제 결제를 맡으면서 설계 변경 이 부분을 놓고 교통센터를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결제를 맡은 게 11월 달에. 예, 그때 결정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보고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연구 안에서 나오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그 시장 결제 맡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장이 다 결정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농업정책단 예산 세웠다는 얘기요? 11월 달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결제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 이게? 11월 달이면 예산 세울 막바지인데 이게 80억짜리를 짓는데 그거를 그러면 시장이 여기 하면 여기 하고 저기 하면 저기 하고 이러는 정도요? 이건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위치는 테마공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유통센터 짓는 위치는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에 2개 올려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하면 해도 되는 문제냐고.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요, 그냥 시가? 이제 농민회관 저게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 저 농업정책과 예산 다룰 때 알았어요. 이거를 여기다 하겠다는 거를. 시가 너무나 진짜 하는 거 보면은 일방적. 그 지금 여기서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결정됐는지 지금 계장님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용역 그 2개 올라왔다가 언제 결정된지 모르지만 이번에 11월 달에 시장 결심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은 더 웃겨. 그 정도로 이게 즉흥적으로 시장이 그냥 말 한마디에 결정되고 할 사안이냐고, 이게. 농업정책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왜 농업정책과 거를 왜 기술센터가 결제를 받아, 그러고. 결심을 받아.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지난 5대 의회 때 논란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농민회관 가지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위치나 이런 걸 잘 검토해서 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발언했다가 저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했던 적 기억납니다. 결국은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 못한 거예요. 위치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그랬다가 결국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소사택지요. 그거 결정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아예 시의회는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결국 지금 얘기대로 11월 달에 시장 결심받아서 이걸 추진했다라면은 더 웃긴 거지, 그러면. 그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냐고. 그 앞뒤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그냥 간단히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저기네, 8월달.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고요. 저기 8월 19일 날 종합센터 건립 보고대 한 거요. 시청에서. 용역 보고에는 안 갔어요? 여기서 아무도 안 갔어? 예, 못 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죠? 네? 그 용역 보고에 참석 대상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농촌 테마공원 조성하는 주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이 유통단지, 유통센터 만드는 데에 용역보고에 부르지도 않는 만큼 이런 정도의 이 불통이란 말이에요, 평택시가. 그래 놓고서 농업적재관 불러가지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그걸 11월 달에 결제받아서 결심해가지고 이걸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저 화성시고 농업정책관은 뭐 오산시요? 뭐요? 같은 시에 있으면 이 정도 불통이니 이게 되냐고. 의회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그러니 그 정도인데 이 센터와 관련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농민단체하고는 대화가 됐겠냐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요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이 농민회관 이제 5대 때 농민회관 그거요.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내가 확인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에. 이 노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에 농민회관의 기능이 들어가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걸 어떻게 알아? 지난번 산업환경국 예산심사할 때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농민회관 그 옛날에 했던 얘기하고 뭔지 알아 내가 이걸. 지금도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본 판인데 이 너무 엉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난 그저 그냥 시장 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 아니 뭐 절차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거 그냥 해바라기처럼 쳐다보고 해냐고요. 절차가 필요하면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그냥 뭐 무조건 하는 게 그게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차가 필요한 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노컬푸드센터를 농촌 테마공원에 조성하는데 그 용역보고에는 아예 대상도 안 들어가 있고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테마공원을 당초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센터가 들으니 그러면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뭐 지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혀 사전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서 시키면 하고 여기는 시키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그게. 아니 뭐 충청도 하고 경기도 하고 회의에 하는 것 같아요. 꼭 같은 시에서 아무리 뭐 떨어져 있는 사무실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간부에는 뭐 하려고 뭐 매주 해요 그러면? 업무 보고는 뭐 할래요 시장한테 그러면? 그런 거 다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다 그냥 벙어리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하고 기술센터하고 다 한번 동시에 와서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뭐 그때 가서 뭐 또 입 맞추고 가서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 엉터리야 엉터리 이건. (138쪽) 농촌 청소년 전통 민속 문화 개선 사업 7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학교 사이치 아까 말씀드린 21개 이제 학교 사이치가 있는데 그 평택농학을 개선하든지 뭐
아니면 가야금이라든지 부채춤이라든지 이런 저기 과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 받아서 적합한데 이제 선정해서 기구 구입비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면 2014년도는 어느 학교였어요? 없었어요? 2014년 전통 오송중학교 한번 오송중학교가 있습니다. 오성중학교에서 7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오송중학교에 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성중 300. 그 나머지는 도비르다가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2014년도. 전체 예산 말씀이시네. 11루다가 15개소에 1,500만 원이고요. 네. 도비르다가 오송중학교가 300만 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전통문서 과제 활동 말고 전통민속 문화 계승 사업에 뭐 15개소요. 실제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오송중학교 하나에 때문에요. 300만 원. 예예. 그게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썼었어요? 작년에 300입니다. 300. 아, 금년도에 300. 2014년에 300 있었어? 예. 그래서 300을 전액 다 쓴 거예요? 예예. 근데 뭘 700을 늘려? 내년도 사업비가 700만 원이라다가 도에서 책정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예. 그걸 왜 늘리냐고요? 뭐 도가 뭐 210만 원 주면서 뭘 엄청 주는 것처럼 뭘 그렇게. 아니 그리고 뭐 어느 학교를 한다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300 했는데 700으로 늘려. 21개 학교 중에서 내년도에 선정을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선정을 해보니까 이제 뭐 어디가 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139쪽) 생활개선의 과제교육과 관련돼서 차량, 임차, 재료비, 급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5군데를 한다 그랬어요. 네. 11개 읍면하고 나머지 4군데는 뭐 연구회 같은 데 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음식 연구회 천년제 그러면 연구회 한 군데에 얼마씩 이게 나가요? 지원이 한 군데당 얼마가 돼요? 총 예산이 95만 원, 차량비 50만 원, 그 재료비 네. 그 다 얼마예요? 세 가지가 합쳐서 한 군데당 75만 원, 50만 원, 75만 원. (195만 원). 195만 원이요? 네네. 네. 195만 원이면 예전에는 한 곳당 얼마씩 지원했었어요? 이거? 액션 런닝 사업. 야야. 그때는 이제 읍면마다 좀 틀렸습니다. 그 생활 그러니까 개선에 지원한 데도 있고 농촌 지도자에다가 아니 그랬는데 예, 한 곳당 얼마 지원했어요? 맨 처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으로 그랬다가 줄였어요. 3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그래 이거는 사실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던 건데 지금은 뭐 1,000만 원에서 형편에 줄여가지고 5분의 1로 줄여놨네요.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할래 이거를.
140조 농촌 체험 농장 컨설팅, 이거는 전액 다 상임해서 삭감됐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은 지금 그 1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각 장목별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관광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체험관광 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체험을 오고 그랬을 때 그 농장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전문가를 붙여서 이제 컨설팅을 해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센터에 이제 속해 있는 단체가 몇 개요? 3개가요? 5개 단지. 5개 단체요? 개선회, 경영인회, 또 실제 저희가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 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촌 지도자, 사회치회 네. 이렇게 농업경영인회도. 농업경영인회하고 원래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는 네.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근데 그게 원래는 농업정책과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술센터죠? 이제 후계자, 전에 이제 후계자들인데요. 네. 후계자 선정 자체를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해갖고서는 거기 원래 농업정책과로 돼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할은 다 농업, 우리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그러면 원래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농업정책과가 그렇게 아니라 이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따로 하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는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제기를 수년 전에 했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가령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원래는 기술센터가 해서 그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를 해서 전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농업정책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시범사업도 농업정책과가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천만 원은 뭐예요? 이건 이제 그 지역별 이제 특성별로 예를 들어서 뭐 시설 채소를 한다든지 그런 그 할 때 하우스 내에서 이제 농작업을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계들이 일률 보편적으로 제작돼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에 맞게 어떤 기능 개선을 농기계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가 교수들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 개선을 해줘서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몇 번 됐습니다. 이거 민간 자본 사업 보조면 딴 데 주는 거네? 예. 불하게 줍니다. 불하게 결정되진 않았고요? 예. 농촌 에드팜 육성도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예, 이것도. 근데 왜 기술센터는 전부 이게 부기가 다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에드팜? 재작년인가 한번. 근데 왜 중간에 안 했죠, 작년에? 도비 내시가 이제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네. 뭐 도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고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도비 안 주면 우리 10일에도 해야지. 이거 뭐 안 주면 안 하고 주문하고 이러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4개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계에서 했는데 도비 안 주면은 안 해는 거면 사실 그렇게 크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도에서 이제 각 시군별로다가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146쪽) 시설비의 연동하우스 피복 비닐 교체 및 보수는 기술센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농업용 친환경 동력 운반차 이건 뭐예요?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이제 자산취득비로 뭐지요 이게? 전기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짐 싣고 예, 이것저것 이제 그 센터 내에서
작업도구들 뭐 이렇게 날르고 그래야 되는데 차 뭐 맨날 시동 걸어서 뭐 하기 반개차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골프장 가면은 왜 저기 운반하는 예, 그런 차입니다. 그 반개차 그 반개차가 되더라고 그런 거. 아, 리모 따라서 좀 반개차. 그게 지금 기술센터는 없나 보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네. 그것도 아마 상당히 이제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고장도 많고 또 하는데 갖고 하기가 네. 이제 양쪽으로 막 생태공원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일이 경합되고 그래서 한 대도 필요해서 개상했습니다. 146조 평택권 나들이 행사 2억 8천입니다. 1,000만 원 깎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이제 지난번 제가 사회복지국에 얘기해서 거기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예산을 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따로 번역별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할지는 뭐 나중에 지켜볼 일이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꽃나들이 행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산이? 예, 다릅니다. (148조)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 비닐 교체 및 보수의 이 두 동 이건 어디를 현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그 기술센터 내에 근데 왜 이게 전액 삭감됐어 이건? 상임위 때 저희가 설명을 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명이 잘 안 됐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저온 저장고 환경 개선 사업에 3개소 50%씩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1,800만 원. 저온 저장고 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배 재배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가 다 배요? 예, 20평형짜리 이제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동 재상 시스템이라고 이제 서리가 이렇게 많이 끼고 그러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특허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설치를 해주고 실외기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 배에 대한 거는 뭐예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블루베리 저온 냉동고 구입 개념으로 이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 예. 블루베리 농가 5평형짜리. 그러면 그건 기술센터도 있잖아요. 네? 기술센터도 그 밑에 블루베리 저온 저장고 이거는 배라고? 예. 우리 그 농업정책관 블루베리고요? 5평형이고 저희는 20평형이고요. 20평형? 예.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거를 또 보완해 주는 거고요. 네. 농업정책과사는 새로 짓는 건데, 새로. 근데 금액이 어떻게 비슷해? 블루베리는 5평이라 소규모고요. 네. 이제 저희가 올린 거는 20평짜리라 이제 개보수 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정책관에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대답도 제대로 못해놨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환경개선 사업은 배다 이거죠? 네네. 맞춤형 비가림 재배기술 보급 블루베리 이거는 뭐예요? 위에 그 블루베리 비가림 하우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농가에 주는 겁니다. 50%로? 네네. 이게 몇 농가 줍니까?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어디요? 아니,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이제 선정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술센터 거는 깎이고 이거는 멀쩡하고 그래요? 체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리. 좀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현재 체리는 체험 농장을 이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블루베리는 지금은 농가가 많아졌잖아요. 블루베리도 이제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소비도 많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이제 좋다 해가지고 과거에는 그 상위층만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민간 자본 사업부지에 블루베리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은 뭐예요? 그거는 그 블루베리가 이제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지렁이가 이제 상당히 토양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두더지들이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두더지를 잡을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그런데 이걸 있습니다. 두 군데 해주는 거예요? 네,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군데가? 예. 그렇지 않- 결국은 지금 결정 안 됐지만 지금 내심 다 어디로 한다는 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예산이 이게 확정이 다 요구해서 하는 건데 뭐 아. 시가 뭐 자율적으로 했겠어. 이거 다 이미 벌써 다 결정돼 있는 거나 다름없지. (155쪽) BM 활성수 자가 배양 시스템 보급이 뭐예요? 3천만 원 다 이거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요것은 그 우리 농협센터에서 기존 미생물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 활성수라고 그러는 것은 그 박테리아하고 미네랄, 그래서 세균하고 무기물이 동시에 이렇게 생산돼서 농작물에 이용했을 경우에 가축에게 난 그 소화력이 증진되고 또 냄새도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면 이 BM이 EM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EM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두 가지 미생물이 혼합된 미생물을 이제 EM이라고 합니다. 에펙티브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효과 있는 미생물. 그래서 요거는 다만 들어가 있는 게 무기물이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게르마늄 이러한 무기물 성분이 이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물이 생산되는 그 원료는 자연 암석이 있습니다. 암석 재료를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에 이용했을 적에는 그 생육 촉진 효과,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 내년도에 이제 채소 농가 1개소하고 축산 농가 1개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정 안 돼 있어요, 어딘지? 예, 이것도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BM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고 이제 EM은 오히려 이제 몇 번 잡혀갔는데 네. BM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시범 이런 거 안 해봐요, 이거? 지금 의원님께서 거기 보시면요, 이제 BM 활성수 위에 친환경 미생물 자가 배양 시스템이 그게 EM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EM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과가 있어서 네. 내년도에 10개로 다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확대를 하고, 그래서 다만, 요거 EM,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M 그 미생물하고 BM 활성수하고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미생물 효과에서는 EM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무기물이 다시 BM에서는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에는 좋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EM 미생물은 유지비가 연간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농가에서. 네. 근데 이제 BM은 활성수는 연간 한 30만 원 내외 정도. 아니 그런데 네. 그 유지비는 이제 EM이 200만 원 들고 BM은 30만 원 든다 그랬는데 네. 초기 투자비는 10배인데요? 초기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네. 또 양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가배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농가당 연간 한 2톤 정도, 그 정도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250리터짜리거든요. 왜냐면 BM 같은 것은 20톤 이상, 10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M
이러한 시스템을 들어간다면은 채소농가에서는 공동으로 다 이용도 가능합니다. (158쪽에) 임대농기계 구입 6종 있어요. 6종은 뭘 사요? 지금 이제 기존 확보된 기계들 중에 이제 또 그 소요량이 많고 또 희망하는 그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동력 살분기 5대, 그다음에 심토 파쇄기 3대, 그다음 감자 선별기 1대, 고구마 20기 하나, 동력 20기 하나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그거 생각하고 다 있습니다. 금액이 나오죠? 이거 내역장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네. 이제 농가에 보험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험이 가입 안 된 사람들. 이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다가 농어민 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농기 안전보험, 농작업 안전보험이라고 그건 좀 농협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험이 아마 10만 원이 채 못 들어가요. 한 7만 원, 8만 원 선에 1년에? 네, 그 들어가는데 농협 조합원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갖춘 분한테 기본적으로 다 농기들이 임대를 해주고 그림의 떡이지 뭐요.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대주니까 내 부담 없이 다 해결되고 네.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 들지 않으면 이 임대사업에 적용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시가 그러면 이 보험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지. 아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우리가 지금 임대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는 이제 850만 원 정도 별도로 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교육용하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그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네. 지금 말씀대로 850만 원은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들어준다고 이해가 되는데 농협에서 들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치료비 정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 850은 뭐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대인 대물까지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들어주는 거에다가 업을 시켜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네. 사고당 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공을 해줘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는 가입이 안 된 분들은 네. 우리 시에서 들어주는 요 보험료 적용밖에 안 됩니다. 추가로다가는 다 안 되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개는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농협의 조합원이요. 네. 대개는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또 임대 농기계 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시가 이 보험을 가입해 주든지 해야지. 그래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소농이 많아요. 또 예? 임대 농기계는 실제는 소농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농에는 사람들이야 이거 임대 농기계 그냥 이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농협에 가입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른 게 농협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10만 원씩 보험에 안 든 사람들은 850만 원 갖고 나머지 상해인가 이거 보험 들어준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것만 혜택된다 그랬지? 네. 그 보험 안 들으면 아예 임대 사업에 임대를 못 한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10만 원을 가입하면은 네. 나머지 시에서 850 갖고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10만 원에 가입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데 아직 10만 원에 가입이 안 됐거나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가입이 다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왜 들어와 그러면? 그러니까 10만 원을 농협조합원들은 해주는데 농협에서 나머지 850만 원을 업시켜준다 그랬어요.
10만 원 안 드는 사람은 시에서 850 가지고 업 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분들만큼의 이렇게 혜택은 적지요. 농협에서 들은 것만큼은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냐 이거요. 해주냐 이거요. 그런 사람들을. 농협에서 10만 원 해주는 사람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보험에 가입한 사람 네. 이 사람들 빼고 네. 농협도 아니고 자부담도 아니고 보험에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하면 임대 가능해요? 그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니 아까는 그거는 별도 해준다면 뭘 또 제한한다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권장을 저희가 해서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농협에서 보조를 못 받는 사람들은 개인이 1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요?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이 임대 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내가 별도 10만 원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있으나 마나 그림의 떡이지 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10만 원 안 들었어도 850만 원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적용됐다 그러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금방 답변할 때 그렇게 했더니 또 왜 말을 바꿔? 아니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아니 없는 거하고 적용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럼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게 있다고 그걸 별도로 해준다며 850 가지고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토끼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아무튼 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볼 하겠습니다. 때는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의 주소를 갖고 있는 이 농민에게는 누구나 다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 안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때문에 하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조합원이 농협에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협조합원이면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10만 원씩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850만 원 별도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 전제 조건이 10만 원 가입을 해야 850만 원 가지고 더 업시켜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없으면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있는데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되니까 찾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기본적인 보험을 들어줘야죠. 그러면 그래야 이게 해당되는 거지. 뭐 이거 잔뜩 농기계만 사면 뭐예요? 자, 교수님, 제가 잠깐만. 네. 그럼 우리가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가서 임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 뭘 받아요? 소리를? 신청 뭐 받냐고. 일단은 그 오셔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네. 그 농기계 그 농자국 가입 여부를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습니다. 네. 그래 물어보고서는 그분이 불확실하게 아니, 되면은 또 거짓말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들었다 그러면. 아니 이제 그 구두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빼주면? 들었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 현재는 그것까지 확인을 아직 하고 여부만 본인한테 의사로서 농업인들이 이제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네, 그렇게만 받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10만 원씩 그 기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4개 농협에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특히 그 중에도 또 이 농기계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이거 갖다 쓰래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 이거 10만 원씩 부담해준다고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래도 좀 해줘야지. 그래야 만인에게 공정하게 이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랬지만. 별로 뭐 생각이 없나 봐요.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장 4주씩 리프트 6톤은 뭐예요? 농기계를 고치는데 이게 들고 내리고 하는 건가요? 네. 농용 굴삭기 한 대, 이 자산 취득비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국비 사업인데요. 네. 농업인 교육용으로 이제 그 지능청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신청을 하면은 그해 이제 그 기종이 좀 확장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용 및 우리 센터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계기가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면 여기서 이 농용 굴삭기 이거 자격증 이런 거 따게 그거는 현재는 그건 없고? 예예. 이거 이 굴삭기는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들은 뭐 굳이 오고 와서 연습할 일도 없고 자격증 안 따는데 이거 하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업용 굴삭기는 1톤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몇 톤이에요? 이건 0.9톤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은 1톤 미만이었을 적에는 자격증은 없고 다만 교육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용 굴삭기는 네.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준다? 아니 저희가 이제 간단한 그분들은 그 굴삭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건설 장비 교육원 1톤 이상은? 예. 거기서 1톤 이상도 마찬가지고 12시간도 그 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다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국토부로부터. 근데 기술센터는 그게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뭐 간단한 수리나 정비, 그 안전교육 그런 걸 다시 이미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많이 못해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 이거는 아니잖아요. 간단한 뭐 수리하고 안전 이거를 관리 그런 저기 점. 새거 사다가 뭐 분해해가지고 뭐 수리 이런 거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뭐 간단한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거는 수리가 아니라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걸로가 수리되는 것은 뭐 뜯었다가 다시 맞춰서 뭐 이거 고장나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이거 그러면 교육받을 사람이 몇 명 정도 예상해요? 저희가 그 이제 상반기에 그래 요것을 이제 소형 그 농기계까지 포함을 해서 한 30명, 하반기에 30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 가지고? 지금 이제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가 한 대 이게 있습니다. 한 똑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노후화돼서 한 10년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로 30명씩 한다는 거예요? 네,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지리하시 위원님의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지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에서 송탄 출장소, 도시주택구, 상하수 사업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요청에 따라 내일 오후 송탄 출장소장님 퇴임식 관계로 송탄 출장소 예산안 심사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 제 정례 제3차 예산결산 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